안녕하세요. 국내 트레킹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걷기 좋아하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평소엔 들어갈 수 없었던 숲길 구간이 임시로 개방되었다고 해서 직접 다녀왔는데요. 왕름 숲길을 걷고 자연학습장까지 이어지는 힐링 코스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통된 8호선 별내선을 타고 동구릉역에 도착했습니다. 동구릉역 3번 출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레킹 저와 함께 걸어보실까요?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길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표지판이 있네요. 걷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250m 남았네요. 초여름 햇살이 제법 뜨겁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멋지네요. 도보로 약 10분 정도만 걸으면 동구릉 입구에 도착합니다. 본격적으로 걷기에 앞서 든든하게 배 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동구릉 바로 앞에 있는 해물칼국수집 동칼입니다. 해물이 듬뿍 들어가 있는 칼국수인데요.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이 입맛을 돋웁니다. 김치랑 같이 먹으면 정말 별미입니다. 든든하고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동구릉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리 동구릉에 도착했습니다. 입구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숲길 개방 안내 현수막이 보입니다. 표를 구매하고 입장해 보겠습니다.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경로 우대 받으실 분들은 이곳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트레킹에 앞서 동구릉 역사문화관에 가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 성물을 실물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시대별 변천사도 볼 수 있는데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조선 왕릉 중 규모가 가장 큰 동구릉은 9개의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건국한 태조의 권원릉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화장실에 들렸다 가겠습니다. 역사문화관에서 오른쪽으로 20m 정도 걸어가시면 됩니다. 땅속에 들어있는 성물도 구경할 수 있네요. 이제부터 오늘의 트레킹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만났던 건 홍살문입니다. 붉은 문을 지나면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도심 속에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곳에도 화장실이 있네요. 조금 더 걸으니 제실이 나옵니다. 왕릉 제사를 준비하던 공간인데요. 특이한 점은 단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평상시에는 왕릉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근무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제시를 지나서 걷는 길은 바로 왕의 숲길입니다.
숲속 나무들이 빼곡하게 둘러싸여 있어서 초록빛 터널을 걷는 기분이 듭니다. 바람결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참 듣기에 좋습니다. 예로부터 중요한 곳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그런지 제주나 강원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숲을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계곡을 따라 걷는 숲길인데요. 맑은 물을 구경하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동구릉 안에서는 음료나 물만 섭취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다양한 매력이 있는 길인데요. 이번에는 연못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구경거리가 많아서 더욱 좋네요. 왕을 만나러 가기 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안성맞춤인 오솔길입니다. 천천히 걷다 보니 첫 번째 왕릉이 점점 다가옵니다. 원릉에 도착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관리된 왕릉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홍살문을 지나고 나니 마음이 경건해지는데요. 이곳은 조선 제21대 왕 영조와 그의 두 번째 왕비인 정순왕후 김씨의 능입니다. 원릉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파묘 후 다시 왕릉을 조성한 곳인데요. 원래는 효종의 영릉이었으나 성물이 금이 가고 파손돼서 현재 여주로 옮겼고 이후 영조와 정순왕후의 왕릉이 됐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하고 오래 살았던 왕 영조의 릉을 관람하고 다음 릉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걸어갈 곳은 현릉입니다. 현릉 앞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상상해 봤습니다. 고라니가 뛰어다닐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네요. 이곳은 세종의 아들 문종의 릉인데요.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릉도 동쪽 언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가장 기대했던 건원릉으로 향합니다. 걸어가는 길에 나무들도 점점 수령이 깊어져 갑니다. 조금 걸어가니 이제 저 멀리 홍살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경건히 하고 권원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등의 봉부는 다른 왕릉과 달리 잔디가 아닌 억새로 덮여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태조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북도의 억새를 덮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억새를 키우는 곳이 한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태조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권원릉을 둘러본 뒤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시 개방된 숲길을 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편한 흙길로 돼 있어서 걷기에 정말 편한 길입니다. 특히 계단이 없어서 산책하듯 걷기에 참 좋은 길이네요. 천천히 자연을 즐기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휘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숲길이 휘릉 옆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평소엔 닫혀있던 숲길인데요. 이번에 특별히 개방된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평소에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만 개장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식생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약간의 경사가 이어지니 트레킹화나 저처럼 등산화를 신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숲속을 걷다 보니 나무 사이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폐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은 풍경입니다. 그림에서 봤던 오솔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휘릉에서 원릉까지 이어지는 1.4km의 숲길은 등산의 느낌도 잠시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개방된 숲길 중 한 곳을 다 걸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숲길을 향해 걸어볼 텐데요. 천천히 걸어가니 이제 양묘장으로 이어지는 숲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혀져 있던 구간을 걷는다 생각하니 뭔가 특별해지는 기분입니다. 이 길은 또 색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우거진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 덥지 않게 걸을 수 있네요. 도심과 가까운 곳을 이렇게 지하철로 바로 올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귀한 트레킹 코스입니다. 걸을수록 제주나 강원도의 깊은 숲길을 걷는 기분이 들어 참 신기합니다. 걷는 내내 공기가 맑고 깨끗해서 힐링이 저절로 되는 기분인데요. 조용히 명상하면서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길을 걷다 보니 자연 학습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식물과 곤충,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다양한 연령층이 휴식하며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산속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새로운 곳에 온 기분인데요. 6월의 날씨가 청명해서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보라색 붓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니 단단히 채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트레킹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길이 크게 한 바퀴 구경할 수 있도록 나 있어서 자연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식생들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쉬었다 가기 참 좋은 곳입니다. 산 정상에 탁 트인 평지가 펼쳐지니 하늘과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식물 씨앗이나 모종, 묘목을 심고 기르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계절 내내 다양한 식물들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나무와 꽃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 온전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연학습장을 둘러본 뒤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는 길이어서 올라갈 때보다 좀 더 여유롭게 풍경을 즐기면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트레킹에서 가장 중요한 신발을 잘 착용하시고 오셔야 부상도 방지할 수 있으니 안전한 트레킹화나 등산화를 신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지 바른 곳이어서 그런지 좋은 기운을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숲길 구경을 마치고 경릉을 향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헌종과 두 황후의 릉이 있는데요. 나란히 세 봉분으로 놓여진 모습으로 이런 형태의 등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다고 합니다. 조용히 그 모습도 감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지와 해릉도 관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벤치가 있어서 쉬엄쉬엄 걷기에 좋은 곳입니다. 중간중간 화장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연지 방향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연못 주변으로 연꽃과 수생식물들이 자리하고 있어 한 폭의 풍경화 같습니다. 새들과 다양한 동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네요.
네모난 모양의 연못은 땅을, 둥근 섬은 하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능은 해릉입니다. 해릉은 비교적 아담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가 깊어서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동구릉의 왕릉과 숲길, 자연학습장까지 한 바퀴 돌아보고 나니 몸은 살짝 피곤하지만 마음은 아주 상쾌해집니다. 이제 출구 방향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구릉의 주요 등들과 특별히 개방된 숲길, 그리고 자연학습장까지 알찬 코스를 모두 돌아봤습니다. 자연 속에서 깊은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길과 고즈넉한 언덕, 그 위에 얹힌 조선의 역사가 말없이 많은 것을 들려주는 곳이었습니다. 홍살문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트레킹이 점점 마무리됩니다. 아쉽게도 동구릉 숲길 특별 개방은 6월 3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하셔서 자연과 역사를 만끽하는 힐링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출구 쪽으로 나오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늘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트레킹에서 또 뵙겠습니다.